네, 안녕하십니까. 유한양 햄스터입니다. 오늘은 은퇴하기 위해서 소비 지출, 총 자산 체크, 순자산 체크, 그다음에 퇴직을 위한 명확한 이유와 어떤 자금으로 생활을 할 것인가, 그리고 현재 총 자산과 순자산에 있어서 나의 위치는 어느 정도이고 은퇴 후에는 어떤 자금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런 흐름적인 흐름에 대해서 한번 확인을 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의 총소득은 맞벌이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약 5천만 원 정도 소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애들이 2명이면서 약 259만 원, 260만 원 정도의 지출을 한다. 그리고 대출금이 조금씩 있죠. 그래서 원리금은 42만 원 정도고 이자는 약 한 달에 67만 원 정도 나간다. 그리고 따로 저축하는 게 있는데 12만 원. 요거는 좀 특수한 저축이라 제가 들고 있습니다. 조기 은퇴하기 위해서는 음, 사실 필요 없는 저축이나 필요 없는 보험들은 다 없는 것이 낫습니다. 요거는 그 저축금이 12만 원인데 수익률이 수익이 네, 굉장히 높아요. 100% 이상 되는 저축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아무튼 그래서 육아 비용 플러스 해가지고 총 소비는 309만 원이 된다. 309만 원. 그런데 만약에 내가 은퇴할 때에는 약 259만 원이면 지금 현재 생활과 똑같은 수준의 그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거를 보기 위해서 요 이제 지출, 총소득 이런 부분도 체크를 하는 겁니다. 사실 저는 한 300만 원 정도 있으면 떠그덩거리며 살 수 있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알파 올웨더 포트폴리오를 가져간다. RPAR을 5억으로 계속 가져간다 했었을 때 연봉이 5천만 원이지 않습니까? 남는다 이 말이죠. 사실 좀 더 빨리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자금줄 자체가 23년 12월에 현금으로 들어온 것이 있기 때문에 사실 은퇴 날짜 그 날짜에 맞춘 겁니다. 그리고 좀 넉넉하게 또 은퇴를 해야 차분하게 즐기면서 은퇴 생활을 할 수가 있죠. 너무 막 쪼달리고 막 내일 모레 뭐 수입 만들어내고 막 이러면은 후달리니까. 그래서 현재 총 자산은 8억 4천만 원 정도 부동산 총 자산 8억 4천 정도 되는데 부동산이 약 5억 4천 정도 주식은 3억 정도 한 6, 70대 30 정도 되나요? 65대 한 35 정도 비율이 부동산하고 주식이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순자산 거기 이제 대출금, 전세금 싹 빼놓고 요거를 현금화 시켰을 때 세금은 제외하고 순자산은 총 4억 4천 정도 된다. 그래서 부동산은 약 3억 4천, 금융자산은 1억 원 정도 순자산이 다 처분했었을 때. 그래서 순자산은 4억 4천 정도 되는데 제가 이제 10억 만들고 은퇴를 할 예정이지 않습니까? 3년 남는데 3년 안에 10억 만들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을 저도 많이 했지만 요즘에는 불어나는 속도가 굉장히 빠르기 때문에 달성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물론 거기에 대한 대비는 항상 하고 있죠.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그래서 퇴직을 해야 되는 명확한 이유를 한번 설정을 해야 한다. 저 같은 경우에 늙어서 좋아하는 일을 하는 것보다 조금 젊었을 때 하고 싶은 일을 한다라는 것이 사실 퇴직을 하는 첫 번째 이유입니다. 그리고 부가적인 뭐 이유들이 있지만 요 이유가 가장 크다. 퇴직 후에는 어떤 자금으로 생활할 것인가? 저 같은 경우에 이제 10%, 15%, 20% 시의 도달 목표치를 다르게 잡아가지고 41, 42, 43, 44, 45, 46 최악의 상황에선 저의 은퇴 시기는 6년 정도 걸릴 수가 있다. 굉장히 최상의 시나리오로 들어간다. 그러니까 미국 주식이 조정 없이 가버린다. 다이렉트로. 큰 조정 없이. 그러니까 큰 조정이라는 건 15% 이상 조정을 말하는 거거든요. 조정 없이 예상대로 간다 그러면 연 수익률이 한 20% 정도 지금 공격적으로 지금 투자를 하고 있으니까요. 43세면 약 50만 불이 달성될 예정이다. 근데 지연이 되면 주식이 떨어졌다고 해서 파는 것이 아니라 그냥 가지고 있으면 오르더라. 미국 주식은. 근데 이제 어, 그 시점이 공황 수준의 닷컴 버블이라든지 금융위기라든지 최소 최근에 이제
뭐 흐름을 빠져나오는 시기가 한 6년 정도 걸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메커니즘을 꼭 알아야 된다. 그래서 버텨야 된다. 주식 같은 경우는 그렇다. 그래서 50만 불 금융자산만 해가지고 50만 불이 달성이 되면 이 자금은 올 웨더 포트폴리오로 다 이동이 점차적으로 가겠죠. 세금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가면서 안전한 자금으로 탈바꿈이 된다. 올 웨더 포트폴리오가 완벽한 포트는 아닙니다. 알파, RPAR이라는 ETF를 저는 살 예정인데 완벽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루하고 수익도 얼마 나지도 않고 대신 안 깨지는 전략이기 때문에 제가 선택을 한 거예요. 깨지면 안 되니까. 그래서 50만 불을 가지고 연봉 5천만 원을 기대 수익률은 약 10% 정도 되니까요. 그래서 월 지출 예정 금액이 약 제가 259만 원 정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연봉 5천만 원으로 살되 또 제가 좋아하는 그 남은 자금으로 뭐 여행도 다니고 다른 뭐 부가적인 소비도 하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재투자가 다시 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금액이 남지 않습니까? 남는 자금으로 무위험 투자를 또 할 수도 있다. 무위험 투자란 어떤 거냐? 나중에 또 그거는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무위험 투자니까 위험성이 없으니까 수익률이 작겠죠. 자, 그 자금으로 생각을 할 것이고 지금 총자산과 순자산의 구분을 해보고 현재 위치를 제가 확인을 해본 거거든요. 그래서 2020년까지 이렇게 진행이 되어 왔고 그리고 21년, 22년, 23년도에는 약 요 정도의 금액으로 은퇴를 할 것이고 26년, 29년, 2042년 요 때는 이제 요 정도의 금액으로 불릴 것이다라고 생각했는데 다시 저는 이제 23년도에 3년도에 은퇴를 하고 요 정도 금액 없이 나올 수 있는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작은 은퇴를 조기 은퇴를 하고 싶다. 사실 은퇴는 그 말하자면 저의 노후 생활이자 설계자 대비입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무너지지 않는. 그래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한 준비인 거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위험성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되겠죠. 예기치 않는 실직이라든지 그리고 자산 시장에 붕괴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위험성이라는 거는 자산 자체가 한 번에 뭐 붕괴되는 시점에 뭐 완전 패닉 셀링이 발생을 하죠. 아무튼 그런 위험성이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그 대안으로 본인이 지금까지 저축했던 금액 이상의 비용 그 이상은 대출을 하지 않는다. 레버리지를 활용을 하는 철칙 중에 하나가 저 같은 경우에는 한 100만 원 정도를 항상 꾸준하게 저축한 직장인이기 때문에 원리금과 이자가 100만 원을 넘어서는 안 된다라는 철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출 관리가 사실 좀 필수적이다. 그래서 최악의 상황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해야 된다. 그 이상의 레버리지는 발생시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 자산 시장의 붕괴로 의한 위험성이 있는데 부동산에서는 사실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항상 대비를 해야 돼요. 그래서 무리하게 투자하지 않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얼마 더 벌려고 했다가 완전하게 부동산 시장에서 퇴출당할 수가 있기 때문에 주식 시장에서 현금성 자산 보유, 그러니까 전체 시드에 본인 주식의 전체 어떤 100을 투자하지 말라라는 부분이고 만약에 제가 이제 뭐 직장을 실직하게 되면 신용 대출 같은 건 만기가 한꺼번에 오기 때문에 이직이나 추가적 노동에 대해서 항상 대비를 하는 것이 굉장히 또 중요합니다. 자, 여기까지 뭐 어떤 뭐 소비, 지출, 그 다음에 총 자산, 그리고 순자산, 퇴직을 위한 뭐 명확한 이유, 그리고 뭐 어떤 자금으로 생활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위험성이라든지 거기에 대비 이런 부분들을 항상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유한양 헤스타였습니다.